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직무의 모든 것, 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진이에요.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저희는 지금 광화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9번째 이야기네요. 저희가 여기서 녹음하는 것도 3번째인데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말이죠. 매번 주제가 바뀌니까 늘 새롭고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연초부터 또 반도체 업계 공급망 문제로 시끄럽더라고요. 아, 또요? 네. 특정 국가의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이게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기업의 생존이랑 직결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더 싼 곳을 찾는 걸 넘어서서 믿을 수 있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해진 시대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내 편 만들기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NCS 능력 단위 중 하나인 구매 협력사 육성입니다. 구매라고 하면 흔히 갑의 위치에서 가격 흥정하는 모습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협력사랑 같이 성장하는 전략가로서의 구매 직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특히 구매 직무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팀에 배치된 신입사원분들이라면요. 오늘 이야기가 실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의 더 상세한 기준이나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면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러니까 NCS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 협력사 육성 모듈 원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협력사 육성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를 지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작이 평가더라고요. 파트너를 키워주겠다면서 시작부터 성적표를 매기는 것 같아서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평가부터 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직무의 핵심을 딱 꿰뚫는 부분이거든요. 육성의 최종 목표는 결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에요. 네네. 그러려면 우리 파트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마치 종합건강 검진을 먼저 받아야 개인 맞춤형 영양제나 운동 계획을 처방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 그냥 감으로 여기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지원해주자. 이런 식의 접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감이나 친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이 먼저다. 이런 거군요. 진단 없는 처방은 위험하다. 딱 이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평가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개선할 포인트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과정이다. 네. 크게 보면 먼저 우리 회사만의 평가 기준이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지 명확히 하는 단계죠. 이걸 협력사에 보내서 자체 평가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잠깐만요. 시험지를 주면서 셀프 채점을 해오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다들 좋게 써서 내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아, 협력사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랑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서류들 이런 걸 받아서 구매 담당자가 직접 항목별 확인 평가를 진행해요.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나가고요. 직접 가서 보는군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내리고 마지막에 이 결과를 협력사랑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거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그 평가 기준일 텐데 면접에서 만약 우리 회사 구매 담당자가 된다면 협력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정말 중요하겠네요.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보나요? 정확해요. 평가는 보통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부품을 꾸준히 공급하는 양산 협력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첫째는 경영평가예요. 무려 40점짜리죠.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는지, 회사의 비전은 뭔지, 직원 교육은 잘하는지, 최근엔 ESG 같은 사회적 책임까지 봐요.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맷집과 방향성을 보는 거죠. 잠깐만요. 경영자의 개선 의지라니?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뭐 담당자가 보기에 사장님 인상이 좋으면 점수 잘 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하, 물론 아니죠. 그 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직접 주관하는 개선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하. 말로만 잘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의지를 행동과 투자로 증명하라는 거군요. 이해가 되려요. 경영평가가 40점이고 그럼 나머지는요? 다음 기술 평가가 역시 40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협력사의 역량이죠. 설계 능력은 어떤지, 공정 관리는 안정적인지, 품질 관리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원가 경쟁력도 평가하고요. 네. 마지막 20점이 의외로 중요한 현장 평가예요. 서류는 정말 완벽한데 막상 공장에 가보면 엉망인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 유명한 4M과 5S를 본다고 들었어요. 이쪽 분야를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필수 용어처럼 외우던데 이게 현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4M은 Man, Material, Machine, Method의 머리 글자인데요. 생산의 4대 요소라고 불려요. 중요한 건 이 요소들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아, 변경되었을 때? 네. 예를 들어 숙련된 작업자가 퇴사하고 신입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쓰던 자재가 단종돼서 다른 자재로 바꿨을 때, Material.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는 거죠.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와, 사소한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큰 문제로 번지는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그럼 5S는요?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현장은 효율도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요. 뭐 필요한 공구를 찾느라 30분씩 헤맨다거나 바닥에 오일이 쏟아져 있는데 아무도 안 치워서 미끄러져 다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OS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서류부터 현장까지 샅샅이 훑는 종합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사가 한 72점을 받았다고 쳐보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72점이니 분발하세요 하고 끝!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때부터가 진짜 관리의 시작이죠. 점수를 바탕으로 협력사 등급을 나눠요. 보통 S, A, B, C 이렇게 4등급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그냥 뭐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혜택과 불이익으로 이어져요. 당근과 채찍이 확실하겠네요. 네, 예를 들면 S등급 95점 이상은 최우수 파트너니까 거래를 계속하는 건 기본이고 신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참여시켜줘요. 함께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죠. 오, A등급도 우수 파트너로 대우하고요. B등급은 보통 수준인데 현상 유지는 하지만 더 성장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신호예요. 문제는 C등급 75점 미만이죠. 아까 제가 예로 든 72점이 딱 C등급이네요. 이런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거래를 끊어버리나요? 그게 회사 입장에선 제일 속편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과거의 구매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거래를 끊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당장 다른 업체를 찾고 품질 테스트하고 계약하고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C등급을 받은 협력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집중 관리 대상으로 보고 성장을 유도하는 게 현대 구매의 핵심이에요. 성장이요? 이미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명됐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자료에 나온 취약점 개선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취약점 개선 사이클? 네. 문제점 분석, 대책 수립, 대책 실시, 효과 확인, 표준화. 이 5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C등급을 받은 원인이 납기 지연 항목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구매 담당자가 왜 자꾸 납기가 늦어지죠?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함께 원인을 찾는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특정 부품의 재고가 없어서 생산이 멈추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 문제점 분석이죠. 그럼 해당 부품의 안전 재고량을 20% 올리고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자
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대책 수립. 네. 그리고 실제로 한 달간 그렇게 운영해 보고 납기 준수율이 정말 99%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한 뒤에 효과 확인, 이 방식을 회사의 공식 업무 프로세스로 만드는 거죠. 표준화. 막연히 잘해봅시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구매 담당자가 거의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맞아요. 단순히 평가하고 등급 매기는 걸 넘어서 협력사의 체질 개선을 돕는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육성이라는 단어에 담긴 철학이에요. 탈락이 아니라 성장 유도. 자, 그럼 이제 우리 협력사의 현주소도 알았고 개선 방향도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이건 어떤 그림으로 진행되나요? 중요한 건요, 이 육성 계획이 우리 회사의 큰 그림, 즉 구매 전략과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방향성. 네, 만약 우리 회사의 올해 최우선 목표가 원가 절감이라면 협력사 육성 계획도 당연히 원가 개선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반대로 친환경 신제품 출시가 목표라면 협력사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거나 관련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질 거고요. 회사의 전략과 동기화하는 거군요. 근데 계획이라는 게 자칫하면 올해는 더 열심히 하자 같은 뜬구름 잡는 구호로 끝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죠? 그래서 KPI,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를 쓰는 거예요. 계획을 측정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거죠. 구매 담당자랑 협력사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Q, 품질은 고객 불량률 100ppm 이하 달성. C, 원가는 공정 개선을 통한 재료비 3% 절감. D, 납기는 주문 리드 타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이렇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 평가할 수 있고 양쪽 모두 동기부여가 돼요.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매 담당자의 역할이 궁금해요. 이렇게 KPI를 정해주고 분기마다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만 하는 건가요? 왠지 그러면 협력사 입장에선 압박감만 느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아, 그런가요? 되어야 해요. 개선의 주체는 결국 협력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협력사가 자체 육성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자체 육성 활동 계획이요? 그건 또 뭔가요? 말 그대로 협력사가 스스로 우리가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분기에는 이걸 하고 다음 분기에는 저걸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때 구매 담당자의 역량이 드러나죠. 만약 협력사가 계획서에 그냥 품질 관리 강화라고만 뭉뚱그려서 적어왔다고 해볼게요. 너무 막연하네요. 그렇죠. 그때 경험 없는 담당자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하고 끝내요. 하지만 뛰어난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방향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 강화를 우리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월에는 작업자들 대상으로 품질 교육을 하고 2월에는 공정별 불량 원인 분석을 하고 3월에는 출하 검사 항목을 3가지 더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저희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하면서 계획을 함께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무 역량이죠. 오늘 구매 협력사 육성에 대해 쭉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구매 직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단순히 견적서 비교해서 제일 싼 데 발주 넣고 납기 1조는 일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현대 구매는 데이터 분석가, 전략가, 컨설턴트, 외교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파트너십 관리 직무예요. 와, 협력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회사의 전략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우리 회사의 공급망 전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죠. 기업과 협력사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동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이라니 정말 멋진 정의네요. 마지막으로 이 직무를 꿈꾸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의 관점을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만약 당신이 C등급을 받은 협력사의 대표라고 상상해 보세요. 방금 구매 담당자에게 낮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당신이 신뢰를 회복하고 개선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와, 아주 흥미로운데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단순히 개선 계획서 잘 쓰기가 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갑의 시선이 아닌 파트너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직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직무 나침반에 의미 있는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무의 모든 것,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